안녕하십니까? 연계사업팀입니다. 본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용어를 정의해둔 페이지입니다. 저희 주관기관에서는 창업 사업화, 해외 마케팅,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사업의 지원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창업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은 크게 협약 지원 단계, 중간 점검 단계, 최종 점검 단계, 최종 평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 수행 현황에 따라 수시 점검 및 정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첫째, 저희 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후 창업진흥원,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기업 이렇게 3자는 온라인상으로 전자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둘째, 사업 모니터링의 경우 창업기업의 사업비 오유용, 부정 불법 집행 방지를 위하여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또는 4분의 1, 4분의 3 시점에 실시됩니다. 셋째, 중간점검 단계에서는 사업시작 6개월 동안의 사업비 사용 기록을 확인하여 부정 사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창업기업에서는 점검을 위해 사업비 사용 기록이 있다면 시스템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넷째, 또한 사업비 오유용, 부정 불법 집행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기교육을 진행하는데 창업기업은 연 1회 참석을 필수로 합니다. 다섯째, 최종 사업비 정산 단계에서는 지정 회계기관을 통한 사업비 점검을 실행하며 시제품 등의 사업 수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단계에서는 창업기업이 초기에 설정한 목표 및 과업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 진행 여부,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성공, 실패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업비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후 창업진흥원에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나면 K-스타트업 시스템상의 가상계좌를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등록부터 실행까지 모두 창업기업이 직접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비 사용 등록 및 실행에서 자계좌, 타계좌라는 용어를 보시게 되는데 자계좌 이체는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사업비 계좌,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입력한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고 타계좌 이체는 신한은행 계좌를 제외한 다른 계좌, 거래처 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세 및 연체금, 취소 수수료 등 기타 납입금은 사업비가 아닌 법인 자금으로 부담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비 사용 등록 및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협약 시에 발급받지 않았다가 법인카드 사용 후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고 문의 주시는 창업기업이 계신데 사업비 집행 시 저희 사업비 카드 사용이 원칙인 만큼 만일 아직 사업비 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발급 후 사용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사업비 집행 프로세스 4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좌 이체 정보에 있는 자계좌 이체와 타계좌 이체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계좌 이체는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사업비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고 타계좌 이체는 신한은행 계좌를 제외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참여율 적용 때문에 대부분 월급날에 맞춰 법인 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실 겁니다. 이체 후에 증빙을 갖춰 K-스타트업을 통해 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고 반드시 타계좌 이체를 통해 인건비를 선 지출한 법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어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는 원인 행위 종료 후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만일 한 달 이상 소요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탭에서 거래처 정보, 자금 용도를 필수로 작성하여 타계좌 이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시스템에서는 공급가액만 이체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법인에서 따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와 해외 결제권을 제외하고는 불인정입니다. 해외 거래로 인하여 법인카드 결제를 선집행하신 경우 전표를 따로 구비하시어 기타 탭에서 타계좌 이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먼저 카드 증빙 탭에서 지급 내역을 작성하시고 증빙을 업로드합니다. 카드 전표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 등록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 및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자계좌 이체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부분을 이체 실행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만 지원되므로 카드 결제일에 맞춰 사업비 계좌로 부가세액 총액을 넣어두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는 집행 요령 및 대표 주의사항들을 기재하였습니다.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업비는 창업지원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둘째,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증빙은 수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 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계획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시 불인정합니다. 넷째,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지출 원인 행위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법인 선 집행은 불가하나 인건비 및 해외 거래는 예외로 정합니다. 여섯째,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비 카드 결제권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 사본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간이 과세자 및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하고 법인 사업자에 한합니다. 여덟째, 부가세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통한 계좌 이체의 경우 부가세액을 거래처 계좌로 따로 이체하여야 하며 사업비 카드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카드 결제일 7일 전까지 부가세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계좌에 결제대금 총액을 이체해두지 않아 발생하는 연체 수수료는 전액 창업기업 부담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을 따로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사업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리, 이용환경관리, 기본 설정, 서비스 이용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표시되는 과제 정보 및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하단의 체크박스를 체크한 후 서비스 이용 동의를 클릭하여 인증서 창을 띄우고 해당 인증서 창에서 협약 시 전자서명할 때 사용한 개인 범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하셔야 현금 및 카드에 대한 사업비 사용 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은 후 수령하시면 수령 즉시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제 진행한 건에 대해서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시스템에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집행관리, 이용환경관리, 기본 설정, 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표시되는 화면에서 미등록 카드 목록에 있는 카드 번호가 수령한 카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사용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수령한 카드를 등록해야 가맹점에서 결제한 카드 전표에 대해 사용 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사업비 집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집행관리, 사업비 집행, 사업비 사용관리, 사용 내역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표시되는 화면에서 증빙 유형을 카드 증빙, 전자 세금 계산서, 기타 증빙 탭 중에서 해당하는 택을 선택하신 후 플러스 버튼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항목들을 입력 후 저장 및 승인 요청, 사용 실행 진행 시 사업비가 즉시 이체됩니다. 단, 카드 증빙의 경우에는 사용 검토 완료 상태가 되며 추후 결제일 3영업일 전일에 이체됩니다. 부가세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부가세액은 0으로 입력하여 승인 요청을 해야 하나요? 면세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액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은 증빙서류로 등록할 영수증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승인 완료 후에 공급가액만 이체됩니다. 카드 내역 조회된 화면에 면세 품목이 아닌데 부가세가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흰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금액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므로 부가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카드 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맞춰 부가세를 수정 입력한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대금 인출 시기와 사업비에서 승인된 카드 결제대금이 사업비 계좌로 이체되는 시기를 알려주세요.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 이번 달 15일이 결제일이며 카드사에서 해당 결제일에 대금 인출을 합니다. 승인된 카드 사용건에 대해서 결제대금이 사업비 계좌로 이체되는 시기는 결제일 대금 인출일로부터 3영업일 전 새벽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시 시스템에 입력하신 결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카드 발급을 받으셨다면 15일이 결제일인데 정상적인 경우 3영업일 전이면 12일 새벽에 입금이 되지만 혹시 13에서 14일이 토, 일요일이라 영업일이 아니라면 해당 일자들은 카운트되지 않으므로 10일 새벽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결제일인 14일 또는 15일의 하루 전까지는 2차 승인이 이루어져야 연체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 부가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계좌에 공급가액만 입금이 되었는데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을 인출해 갈 때 부가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나요? 카드 대금 인출일 전에 전월 사용한 카드비의 부가세를 계산하여 미리 결제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산된 금액을 카드사에서 인출해 갑니다. 결제일 3영업일 전에 입금되는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지원이 되므로 카드 대금 인출일 전엔 미리 부가세를 입금해 놓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려는데 변경 요청 내역이 있다며 처리 신청 후 신청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현재 사업비 변경 신청 중인 내역이 없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요? 사업비 변경, 사업 내용 변경, 보완 요청에 의한 비목 및 증빙 변경은 한 건 이상 동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 내용 변경이나 증빙 변경, 비목 변경 보완 요청 한 건이 있다면 담당자가 승인 완료한 후에 다른 변경 요청 건을 등록해 주십시오. 세세목별 증빙 일괄 탭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인가요? 하나의 세세목과 그에 따른 증빙을 한 번만 등록하고 여러 개의 증빙을 등록하면서 그 증빙에 일괄 적용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100만 원은 전자세금 계산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증빙과 전자세금 계산서 탭에서 각각 올리지 않고 증빙 서류를 한 번만 올려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지급할 경우 기타 탭에서 거래처 정보만 달리하고 증빙 서류를 한 번만 올려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과제 협약 시 확정된 비목별 한도와 현금과 카드 사용 금액 및 잔액, 현물까지 한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한 사용 현황 페이지입니다. 현금은 K-스타트업에 로그인하신 후 사업비 사용관리의 사용내역 등록 탭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현금 사용 내역은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인건비, 기타 등의 형태를 선택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사용 내역 구분 탭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사용 내역 등록 방법입니다. 카드 사용분의 경우 카드 증빙 탭에서 자동 조회 및 입력되기 때문에 비목 및 품목 정보, 지급 용도 등의 항목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단, 국내에서 일시불로 사용한 내역만 조회 가능하며
부분 취소, 해외 사용, 할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하여 승인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카드 결제일에 맞춰 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참고로 카드 결제일 3영업일 전에 이체되므로 카드 증빙 사용 내역 등록은 카드 결제일 7영업일 전에 완료하셔야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이 결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단계별로 한 번 더 정리해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빙 부가세액이 0원인 경우 가맹점의 면세사업자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세사업자가 맞다면 면세 품목의 체크 후 저장을 해주시되 아니라면 부가세액을 조정하여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맹점이 면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부가세액을 0원으로 등록하여 집행된 경우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드 증빙이 완료되면 승인 요청을 클릭 후 실행관리 탭에서 사용 실행을 진행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카드 결제 취소 시 단계별로 정리해둔 부분입니다. 카드 사용 등록 이후 카드 결제를 취소했을 경우 가맹점 취소를 통해 취소 내역 조회 후 가맹점 취소 요청을 진행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진행 방법이 상이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용 등록 단계에서는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해당 건 조회 시 사용 상태가 사용 취소로 확인됩니다. 둘째, 승인 단계에서는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해당 건 조회 시 사용 상태가 집행 취소로 확인됩니다. 셋째, 집행 완료 단계에서는 사용 내역 조회 화면에서 해당 건 조회 시 사용 상태가 전액 복원으로 확인되며 사업비 복원, 복원 요청 현황 메뉴에서 복원 요청한 내역을 확인 후 복원 실행을 클릭하여 사업비 복원 실행을 완료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해당 가상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면 한도 증가가 완료됩니다. 다음 탭은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연동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 가입 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급 요청할 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시면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집행 담당자 분께서는 세세목이나 공급가액, 지급 용도를 작성하신 후 비목별 필수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고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승인 요청을 클릭하시고 바로 다음 단계인 실행 요청을 진행하시면 입력하신 거래처 계좌로 입금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인건비 사용 내역 등록 방법입니다. 상단의 세세목 선택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정보 입력 및 증빙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업로드 후 사업비 세세목을 설정하신 후 지급 용도 칸에 몇 월에 대한 인건비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 계좌 이체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 계좌를 입력하여 바로 이체하셔도 상관없고 법인에서 선지급하시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집행분의 총 금액을 법인 계좌로 소급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인력마다 참여율이 각각 다를 수 있고 직접 이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나누어 입금해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선지급 후 소급 적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단, 소급 적용을 받는 경우 역시도 다달이 사업비 집행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당 관련 비목에 대한 기타 증빙 사용 내역 등록 및 승인 요청 방법입니다. 상단의 세세목 선택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해당 정보 입력 및 증빙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업로드 후 사업비 세세목을 설정하신 후 지금 용도 칸에 몇 월에 대한 수당인지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 계좌 이체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품목 및 지급 용도 부분 내용 작성 및 공급가액 입력 시 부가세액과 합계 금액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실행 요청 후 해당 시점에 사업비 이체 처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탭인데 해외 결제건에서 법인 자금으로 선결제하신 후 소급 적용하실 때 사용하는 탭입니다. 여기에는 증빙을 자동 조회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표를 따로 구비하셔 타 계좌 이체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 내역 등록 후에는 하단의 사용 실행 관리에서 반드시 이체 실행까지 해주셔야 등록한 내역대로의 이체 처리가 완료됩니다. 사업비 사용 실행 시 별도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기에 오남용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사용 시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창업기업의 민간 부담금은 사업비의 현금으로 책정됩니다. 현금의 사용부는 집행관리 사업비 집행 부분의 사용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비의 현재 잔액이나 사용일자 등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과제 정보 확인 후 증빙 구분, 사용 상태, 날짜 구분 등의 조건으로 사용 내역 조회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추가나 변경 보완 요청에서는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증빙자료의 추가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 추가가 필요하실 경우 사업비 사용관리의 사용 내역 조회에서 요청 가능합니다. 외주 용역의 경우 과업지 시서와 결과 보고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외주 용역 특성상 선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집행 진행 시에 외주 용역 계약서만 첨부해 주시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탭에서 증빙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보완 승인 요청의 경우 지정회계 법인이나 주관 기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으셨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역을 선택하여 증빙 자료를 업로드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승인 요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만 진행하실 경우 주관 기관 및 회계법인에서 확인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승인 요청과 저장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 추가나 변경 보완 요청에서는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 증빙자료의 추가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주 용역의 경우 과업지 시서와 결과 보고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외주 용역 특성상 선집행을 진행해야 하고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집행 진행 시에 외주 용역 계약서만 첨부해 주시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탭에서 증빙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과 현물 오집행의 복원 방법이 나뉘어지는데 현금 오집행 내역이 있으실 경우 시스템에서 복원 후 재집행이 가능하며 복원 요청 후에는 복원 요청 현황 페이지에서 복원 실행까지 해주셔야 가상계좌가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현물을 잘못 등록한 경우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상태를 변경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관련해서 시스템상의 전산 요청을 남겨드리고 이를 통해 집행 상태 복원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접 등록하신 내역을 삭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일자, 금액, 비목 등을 수정할 수 있게끔 현물 사용 내역에 대한 사용 상태를 사용 검토 완료해서 사용 등록으로 변경해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한도로 복원하고자 할 때 혹은 카드 복원 요청 시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가맹점 취소는 카드 결제 복원 요청 후 해당 내역을 카드 증빙으로 재집행이 불가합니다.
집행 완료된 금액의 전체에 대해 취소하는 경우 요청하며 현금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복원 요청 후 반드시 집행관리, 사업비 복원, 복원 요청 현황 페이지에서 복원 실행이 필수입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 복원을 요청할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에 복원 요청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물 사용 내역 등록 인건비 관련 비목에 대한 사용 내역 등록 및 승인 요청을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탭을 클릭 후 인건비에 대한 비목 및 품목과 공급가액 등을 작성합니다. 현물 사용 내역 증빙 자료는 시스템에 업로드 불가하며 현물로 등록하지 않은 금액은 최종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물 사용 내역 등록 나머지 비목에 대한 사용 내역 등록 및 승인 요청을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기타 탭을 클릭 후 기타 비목에 대한 비목 및 품목과 공급가액 등을 작성합니다. 현물 사용 내역 증빙 자료는 시스템에 업로드 불가하며 현물로 등록하지 않은 금액은 최종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외에 현물 부분은 이곳 현물 사용 내역 조회 탭에서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현물 등록 잔액분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며 창업기업의 필요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 등 사용 내역 조회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목별 증빙 서류 목록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우선 협약 변경의 유형은 크게 사업 내용 변경, 사업비 변경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협약 변경은 반드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창업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으시는 총 사업비 20% 미만의 변경 건도 협약 종료일 한 달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약 변경 중 사업 내용 변경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에는 대표자 변경, 아이템의 변경, 추진 목표 및 계획의 변경, 현물 비목 간의 변경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변경들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개인과의 협약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문 접수 후 재협약 절차를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에 R&D 파트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신 다음에 저희 담당자에게 협약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 아이템 추진 목표 혹은 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실사 및 사업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물 내역을 비목 변경하실 경우에는 현물 납부 내역서상의 총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변경에는 팀원이 변경되었거나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K 스타트업 시스템에서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을 통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명 변경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으로 공문,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을 송부해 해당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드릴 것은 팀원 등록 시 역할 부분에 최소 1명을 정산관리자로 명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 민감한 정산자료 등이 참여 인력 전체에게 송부되어도 주관기관에서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 내용 변경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1번에서 3번은 사업 내용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필수 제출해 주셔야 하는 공통적인 필수 서류로 협약 변경 요청 공문, 협약 변경 요청서, 변경 사유서가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해당 유형에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합니다. 사전 승인이 완료되면 다시 창업기업에게 승인 완료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K-스타트업 시스템에서 사업 내용 변경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강조드릴 것은 현물 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 중 현물 납부 확인서 및 현물 증빙 서류가 있으며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공통적인 필수 서류로 협약 변경 요청 공문, 협약 변경 요청서, 변경 사유서는 동일하며 해당 비목에 따른 필요 증빙 서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담당자 사전 검토 후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물 내역 변경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 변경 시 다음과 같은 계상 비목에 따라 제시된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도 한번 언급된 내용으로 사업비 변경 신청 시 총 사업비의 20% 금액 기준으로 변경 신청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도표화 시켜드렸습니다. 사업지원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더한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금액을 전용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후 시스템 변경 신청이 필요한 반면 20% 미만 금액을 전송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으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유의해 주셔야 할 점은 변경 사유가 사업계획선의 과업과 관련성이 없을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다는 점, 별도의 실사나 평가가 수반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창업 아이템, 사업 추진 목표 및 계획, 현물 내역 변경이 변경될 시 본 협약 변경 요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상단에 사업명 및 기본 정보를 기재하시고 변경 요청 내용을 구분하여 체크박스에 표시합니다. 기존과 변경 부분을 입력해 주실 때에는 양식 내 파란 글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 사유 칸에는 변경되는 사유를 상세히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너무 부실할 경우 서류 검토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사오니 원활한 협약 변경을 위해 내용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사업비 변경 요청서 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명, 기업 정보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사업비 변경 세부 내용을 기입하실 때에는 원 단위로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작성하시는 변경 사유의 경우에 요청서 내 공간만으로도 상세한 기입이 가능하시다면 별도의 사유서 제출은 생략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협약 변경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사전 승인 완료 후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다음 단계를 요청드립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란 K-스타트업 시스템에서 사업 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관리 메뉴의 사업 내용 변경 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 변경과 마찬가지로 사업비 변경도 주관기관 내부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 진행을 요청드리는데 그때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금액 확인 후 승인 처리해드립니다. 다음은 협약 변경 참고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업비 집행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세부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9가지의 비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는 사업 담당자님들께서는 특히 해당 부분을 유념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료비 관련 집행기준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사업 계획서상 창업 아이템의 제품 또는 서비스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및 원료를 구입하는 비목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서 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단의 대표적인 부적정 집행 사례 중 특히 수량을 늘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처리한 뒤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재 조항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는 재료비 관련 대표 질의응답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재료 구매 시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매하시고자 하는 재료가 창업과제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격 비교를 통해 저렴한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금액이 통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구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액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시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해외 업체와의 거래 시 주관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료 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보이스 2. 수입 신고 필증 3. 외국 환거래 계산서 4. 계약서 5. 검수조서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관련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버를 재료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컴퓨터 서버의 재료비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사업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기계장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개인 카드로 집행 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주 용역비입니다. 외주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집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외주 용역비는 용역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분납, 즉 선급금, 잔금 처리할 경우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선급금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협약된 창업과제와 관련이 없는 외주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외주 용역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청한 경우는 불가하며 외주 용역비에 대한 증빙으로 결과 보고서가 불일치하거나 없는 경우도 부적정 집행 사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계에서 자주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외주 용역 계약 기간이 협약 기간 이전이나 협약 기간 종료 이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모든 원인 행위가 협약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 점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외주 용역비 관련 대표 질의응답으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국 소재 기업과 계약 진행 시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거래처의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법인 선지급 후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외주 용역 계약 기간의 연장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주 용역 계약 기간 단축, 계약 기간 연장 변경, 과업 내용의 추가 및 축소 변경 가능합니다. 단, 변경 사유서, 자유양식을 제출하고 주관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계약서 및 변경 과업 지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주 용역 업체가 불성실하여 업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 조치 후 변경된 외주 용역 계약 시 집행하여야 합니다. 창업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비입니다.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 및 임차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단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보시면 창업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자재의 구입은 불가하여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기자재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적정 집행 사례에 해당하므로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의 구매는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협약 기간 중 사업비로 구매한 기계장치는 협약 종료 후 자산관리 대상에 명기하고 5년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관련 대표 질의응답입니다. MS 오피스와 같은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도 가능한가요?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유서 첨부, 연관성이 부재되는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와 기자재의 정확한 구분이 모호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향후 사업비 집행에 도움이 될까요? 재료비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재로서 일정한 가공을 통해 완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를 말하며 기자재는 별도의 가공 없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비 장비 등에 한정됩니다. 기계장치를 중고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중고품도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중고 기계장치의 경우 원가, 중고 가격 간의 비교 견적 자료가 증빙되어야 하며 판매처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 구입이 가능합니다. 개인과의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입니다. 사업계획서상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실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협약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 시 변리사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고 출원 등록인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즉 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공동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 비용 등록 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주요 질의입니다. 협약기간 내 특허 출원권에 대한 우선심사 청구권은 집행 가능한가요? 협약기간 중 출원권에 대한 우선심사 청구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성공보수료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에 실패한 경우에도 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특허 출원이 거절되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며 출원 거절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2. 중간사건 발생비용 청구서 3. 특허청 의견 제출 통지서 4. 통장사본 5. 사업자 등록증 6. 세금 계산서 특허 권리 이전 비용이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해당 비용은 지급수수료 비목에서 지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비 관리 기준 내 지급수수료 비목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셔야 하며 지급 인력에 대해서 반드시 창업기업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이 가능하며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를 보시면 채용 인력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거나 실제 연봉보다 높게 계상된 경우는 불인정되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건비 주요 질의 사항입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내국인 인건비 집행을 위한 증빙 서류와 동일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분증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증빙 서류 중 4대 보험 납부 내역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4대 보험 납부 내역의 증빙은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1.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2. 합산 보험료 이체증.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서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신고 확인증 수취 후 주관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퇴사 혹은 재계약 등으로 인건비 지급 대상이 변경될 경우 협약 변경을 해야 하나요? 비목 간의 금액 변경 없이 비목 내에서 지급 대상만 변경될 경우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사업 관리, 사업 내용 변경, 팀원 변경. 현물로 계상한 인건비도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나요? 현물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총 연봉 금액 내에서만 계상이 가능합니다. 기업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집행 불가. 지급 수수료란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을 뜻하며 기술 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사무실 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세목에 대한 설명은 세부관리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교육 종료 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이전비는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과 법인 외의 기술 이전이나 기술 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실시권 계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일할 계산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는 반드시 여비와 참가비를 분리하여 지출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는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해 집행 가능하며 참가 관련 참가 등록비, 부스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인증비의 경우 인증 완료 결과물이 협약기간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컨설턴트 이력 및 일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창업기업들이 사용해 주시는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 운영 중인 공간의 임대료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관리비는 집행 불가능하며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청구된 임대료 총액의 80%까지만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 수수료 질의 사례입니다. 멘토링비는 개인에게 지급해도 되나요? 멘토링비는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타 소득세 공제 후 집행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집행 시 관리비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전세, 월세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월 임차료 집행만 가능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임차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제외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 임대료의 80%까지만 사업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기자재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기술을 이전할 때 양도가 아닌 실시권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할까요? 실시권만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실시권 중 협약기간 내에 포함되는 금액만 일할 계산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부스 임차비 외에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대여하는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해도 되나요? 부스 임차 외에 비품을 대여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여비 관련 사업비 집행 기준입니다.
여비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인력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며 실 지출 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에 한해 집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택시는 대중교통에 속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집행 사례로는 집행 시 금액과 행선지가 표시된 대중교통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증빙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비 관련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국외 출장 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 집행이 불가한가요? 항공권을 구매한 날짜에 이코노미 클래스 정가를 항공사를 통해 증명 시 이코노미 클래스 금액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택시나 우버, 렌터카 등의 교통수단 또한 집행이 가능한가요? 택시나 우버, 렌터카는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 훈련비입니다. 해외 진출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로는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교육비를 집행하는 경우, 정보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교육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또는 환급 과정의 환급 대상액을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교육과정 참여 시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비, 훈련비 관련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 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광고 선전의 경우 외주를 많이 하시는데요. 광고 선전을 위한 외주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 용역비 집행 기준을 준용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선전비도 협약 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며 협약 종료 후 지출한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구글 등 광고 선전비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하실 때 증빙자료 구비에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제출하여야 할 증빙자료를 하기와 같이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이 기재되어 있는 자유양식의 품의서, 페이스북 및 구글 관리 페이지와 같은 온라인상의 예산 및 일정 캡처 화면, 자유양식의 온라인 홍보 계획, 증빙사진, 자유양식의 홍보 결과 보고서, 거래 명세서, 법인카드 선결제 시,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카드 매출 전표, 법인카드 사본. 사업비 관리 및 점검의 첫 단계는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창업기업별 위탁회계법인에서는 협약기간 내 실시간으로 사업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주관기관에서는 각각 1분기, 3분기에 결과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률이 미진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경우 사업비 집행정지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점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의 2분의 1 시점 경과 시 사용한 사업비 집행건에 대해 중간사업비 점검을 받게 됩니다. 주관기관이 지정회계법인의 중간점검을 요청하고 창업기업에게 중간점검 안내를 하면 회계법인은 창업기업에게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보완 요청 내역을 확인 후 미비된 증빙자료를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두시다가 최종 정산까지 놓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보완 요청 내역은 모두 기록이 남으며 요청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인정받은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현장 점검이 실시되오니 담당자님들께서는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시 모니터링이나 중간 점검은 정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간혹 중간 점검을 받은 건이 집행 인정을 받은 건이라고 오인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산 개념이 아니므로
과제 종료 후 인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창업기업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2주 동안 그간 진행되었던 협약에 대해서 사업지원금 정산,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하게 됩니다.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최대한 시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사업비 집행이 미흡하거나 사업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에 현장 점검이 진행됩니다. 현장 점검 진행 후 계속 보완 판정을 받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단을 받은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지원금 잔액정산 및 불인정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실패를 받은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성실 실패 또는 실패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성실 실패의 경우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는 취해지지 않습니다.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실패를 받는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지니 이 점 참고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과자료 제출 및 사업지원금 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성과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계획 추진이 잘 되었는지, 창업기업의 성과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과 항목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매출 재무제표, 세금 계산서. 2. 수출 발생 시 수출 실적 증명서, 수출 신고 필증과 같은 수출 관련 증빙 서류 일체. 3. 고용 창출 증빙,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 투용자 실적, 투자계약서 및 투자금 납입 증명서. 5. 지식재산권 특허 등록증, 출원번호 통지서, 출원사실 증명원 등. 6. 해외 법인의 경우 해외 법인 설립증 등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지원금 정산은 창업기업마다 지정된 회계법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정 회계법인에서 사업비 집행 여부 적절성 및 증빙 자료가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에서는 회계정산 기간 동안 지정 회계법인의 증빙 보완 및 소명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프로세스 중에서 현장 점검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현장 점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 창업기업의 사업 현황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세부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창업기업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부정 사용 가능성, 사업 불성실 수행, 대표자의 연락 두절 등이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보완, 중단이 있습니다. 계속 보완이 나오는 경우 성과평가 절차 지속 추진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개최가 됩니다. 중단의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재 유형을 심의하게 됩니다. 창업기업은 원활한 성과조사 및 성과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기간 종료 후 최종 보고서 작성, 성과 증빙자료 제출 등은 기간 내에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과평가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경우 대면 발표인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과제 수행 최종 성공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성공은 사업계획서 대비 과제 수행 완수로 결과 통보 및 잔액정산, 회수 진행됩니다. 실패는 사업계획서 대비 과제 미완수로 성실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성공의 예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의 완성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을 미완성했거나 희우 폐업한 경우입니다.
사업운영위원회는 이미 과제는 실패했으나 성실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입니다. 성실 실패의 경우 잔액정산 및 불인정 금액 회수 진행됩니다. 그냥 실패인 경우 제재 유형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성실 실패의 케이스는 창업자의 건강상의 문제나 천재지변, 사업 아이템의 급격한 시장 변화 등 지속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성실 실패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최종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제출 시에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기업의 정보를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추진 목표는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목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업 추진 실적의 모든 성과는 증빙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추진계획 기준을 추진기간, 목적, 목표, 내용, 결과 등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사진을 필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사업 추진 성과 기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매출 및 수출은 각 항목의 기준일에 이루어진 매출 및 수출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의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고용인원 증빙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토대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후속 투자 유치는 기간별로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투자금 납입 확인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취득에서는 출원의 경우 출원증, 출원번호 등록증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 등록의 경우 특허증을 토대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출원 및 등록 완료의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해외 창업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성과 항목에는 MOU 체결,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 인증 등 기타 성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의견에는 본 지원 사업에 대해 개선 사항이나 의견 등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은 K-스타트업 시스템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 실적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경 전후 사업비 집행 실적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포스트팁스의 성과평가 프로세스입니다. 과제 종료 후 원인 행위가 협약 기간 내에 있는 건에 한해 협약 종료 후 2주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계법인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통해 정산수수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성과 증빙, 현물 증빙을 2주 안에 K-스타트업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과 평가는 외부 전문위원을 통한 발표 평가로 이뤄지게 되는데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은 잔액 정산 및 불인정 금액 환수가 이뤄지며 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의 이의 제기 시 이의 신청위원회를 거쳐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실패인지 또는 성실 실패인지 결정됩니다. 성실 실패의 경우 잔액 정산 및 불인정 금액 환수가 이뤄지며 실패의 경우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다음은 성과조사 항목입니다. 협약 기간 내에 성공 판정 기준을 달성해 주셔야 하며 성공 기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M&A의 경우 인수 시점을 기점으로 사업을 수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필히 주관 기관에 미리 연락 주시고 조기 성과 평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연락 주시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창업기업에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년 초 1월에 창업진흥원에서 성과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연초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요청드리게 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양식이 변경될 여지가 있고 아직 1년 정도 협약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 기준과 관련하여 매출과 수출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많이 문의 주시는데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협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과제 관련 매출, 수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진 성과도 발생한 내역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공 판정 기준입니다. 협약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성공 기준 중 1가지 이상을 달성하셔야 최종 성공 판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존 팁스 R&D 과제처럼 사후 평가나 과제 기간 연장은 없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 자료입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 원인 중 첫 번째는 타계좌이체, 자계좌이체 혼동입니다. 자계좌이체 시 사업비의 사용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사업비 카드 사용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계좌이체로 설정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증빙서류 미비 및 비목별 내용 확인을 하지 않아 불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사업비 세부관리 기준을 확인하시면 각 사업비 목별 증빙해야 할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여 꼭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자주 누락되는 서류로는 인건비의 경우 지급인력의 통장사본, 입금 확인서 및 송금증, 급여 대장이며 외주 용역비의 경우 검수조서, 거래처 통장사본, 그리고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이행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기계장치 구입비의 경우 검수조서 및 거래처 통장사본을 자주 누락하므로 빠짐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회계법인에서 1차 정산을 진행한 후 주관기관에서 검토가 완료되면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2차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시된 증빙 미비 시 불인정 사례가 날로 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께서는 꼭 음영 처리된 증빙을 누락 없이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인정 사례 중 하나는 등록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비목 내 예산보다 초과 등록 이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자님께서는 항상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협약 종료 전까지 비목 변경 또는 사업비 변경을 진행하여 초과 집행분이 없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비 변경도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총 잔액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비목별 협약 한도가 초과된 경우 그 초과금은 불인정이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집행하실 때는 항상 지침에 명시된 사항으로 집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특히 여비는 일비, 식비 등은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별 개인카드 집행분을 소급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소급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카드 결제만 인정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지급 시의 증빙 자료로 꼭 올려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창업기업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셔서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해드리는 부분이며 창업기업에서 관리하고 계시던 양식을 활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재료비나 기자재를 사업비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양식이 아니더라도 창업기업이 별도의 자산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 증빙 서류 목록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연락처 목록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